시민들의 선거 공약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김포 갑선거구 김주영 당선인의 공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전 후보자들에게 분야별 공약을 제시했던 인천 시민단체들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생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개막 일정이 다음 달 5일로 확정된 가운데 프로축구도 5월 9일 또는 16일 개막할 분위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도 시즌 첫 시범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포 갑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김주영 당선인의 공약을 볼 텐데요. 수년간 숙제였던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김 당선인. 이번엔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주영 당선인이 앞세워 공약한 건 GTX-D 김포 노선 유치입니다.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시기도 밝혔습니다. 임기 내 유치를 확정짓겠다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한강선도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사통팔달 지하철 중심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임기 내에 연장하는 부분들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려면 두 노선이 정부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해 관계로 얽힌 지자체 간 협의도 관건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개발 현안들도 김 당선인의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라뱃길 해양 레저단지 조성과 한강 시내폴리스 정상화.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규제나 갈등 같은 산부터 넘어야 합니다. 아라뱃길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단지를 조성하고 한강 시내폴리스에 방송 컨벤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밀학급 해결이나 대학병원 유치 같은 지역의 오랜 수건들도 김주영 당선인이 스스로 낸 숙제입니다. 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 유치, 24시간 어린이병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김포 발전 적임자를 외치며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김주영 당선인. 오직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내세운 공약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는 진짜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총선 이후 우리 지역의 민심은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시민사회는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최문영 인천 WMC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1대 총선 인천 역시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총선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고, 그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인천 상황은 더욱더 그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인천 지역 1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을 차지함으로써 절대적 압승을 거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은 이제 인천시 정부와 시의회 또 국회의원 의석수까지 모두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견제 기능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여당 압승으로 시민 제안 공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텐데 먼저 정치 주권 공약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이관해야 합니다.
그 지역 소재에 있는 그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방 정부의 경영권이 참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300만 인구 인천에 지금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해운 6위국인 우리나라인데 해사 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해사 법원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적지가 바로 인천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주권 공약은 어떻습니까? 항만이나 공항,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이제 수도권 규제가 많은데 그것이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기간 시설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또는 공항정책권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수건 현안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물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2외곽 순환도로 등과 같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주권 공약도 좀 살펴보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수신료의 인천 환원 그리고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예, 인천 시민이 좀 부산보다도 더 많은 그 KBS 수신료를 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 총국이나 KBS 후과 같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에 대한 보도 기능도 매우 약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제 수신료 환원 운동을 시민 차원에서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천의 유일한 국가기관인 극지연구소가 송도에 있는데 자꾸 부산에서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한국극지연구원으로 아예 격상시켜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제2쇠빙연구소 모항도 인천에 두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산 정치권에 밀리지 않도록 인천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망을 담아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약들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인천 시민단체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YMCA, YWCA, 경제위원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를 이제 결성하고 이제 공동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정책 토론회, 또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주권학교 등을 이제 개설하고요.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캠페인 등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지난 1일부터 강제적인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M1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근로자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기존 입장차를 크게 줄여 협상 타결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이 있고 나서 이틀 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른바 김칫국 트윗이 공개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위태위태했던 협상은 결국 타결 직전에 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현재보다 5배 많은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더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증액 요구를 거둬들일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봅니다.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현재 무급휴직 중인 미공개지 한국인 근로자는 4천여 명.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문제지만 언제쯤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네, 지금 이 기간이 지금 한 달이 가까워져 온 시국에 타결 협상이 불확실하니까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업원들은 굉장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생계도 막막하고요.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구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K리그 최초로 시범 경기를 열었습니다. 이 시범 경기가 열리면서 K리그 개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시범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개막이 무기한 연기됐던 K리그 당초 2월 29일 개막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죠. 이런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23일 오후 3시 수원FC와 K리그 2020 시즌 최초로 시범 경기를 열었습니다. 핵심 멤버인 무고사는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4월 초에 입국한 이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구단간 연습 경기를 허용했는데요. 이후 인천 유나이티드가 발빠르게 상대를 섭외하면서 올 시즌 리그 첫 연습 경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경기장 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이번 시범 경기의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당연히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습니다. 출입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출입자들의 온도를 확인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했는데요. 선수들과 심판진도 취재진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다른 동선으로 입장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도 미디어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진행했는데요.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한 겁니다. 시범 경기가 열리면서 K리그 개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개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막 일정과 무관중 여부도 이때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는 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받은 결과 2,300여 건, 2억 3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4월과 5월 2달 동안 모든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과 업소를 대상으로 2달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건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김포시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4월 한 달에만 52억 원에 달합니다. 5월분까지 합하면 감면액은 1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요금 면제를 알린 후에도 일일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를 보급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청 직원이 보건용 마스크를 전하러 온 겁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간혹 마스크를 안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원에 보관해 놨다가 비축해 놨다가 아이들 또 이렇게 마스크를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1,900여 곳에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용입니다. 마스크와 함께 소독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비접촉식 체온계도 각 시군이 구매해 어린이집에 보급합니다. 등록 아동이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소독용품과 체온계가 2개씩,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에는 1개씩 지원될 예정. 코로나19에 대비한 소독과 발열 체크 등에 활용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부천 대장동 일대에 들어설 첨단 산업단지에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부천형 일자리 모델이 개발됩니다. 부천시는 고용노동부의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대장동 산단에 청년 일자리 모델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 중 노사발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장동에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지역형 일자리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대다수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온라인 정책 담론장인 토론톡톡의 1호 의제인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5명이 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1.3%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연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천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를 1순위로 선정한 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 PC는 사용 가능 연한인 5년이 지나 불용 처리한 PC를 업그레이드해 정부 취약계층이나 관련 단체 등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구직 청년 드림 체크카드를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드림 체크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교육비, 응시료 등 직접적인 취업 활동 비용뿐만이 아니라 의료비와 식비 등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포 지역의 한 사회적 기업이 코로나19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역의 약사들을 위해 쌀 기부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주인스는 지역 마을 기업인 후평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도정하는 쌀 10kg씩을 지역의 약국 115곳에 기부했습니다. 기업 측은 공적 마스크 공급에 힘써준 김포 지역의 약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쌀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이 6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봄답지 않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주 후반에도 한낮 기온이 15도 선에 머무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해주시고요. 주말에도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